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 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 일지 시작합니다. 82번째 578돌 한글날 기사입니다. 문해력 저하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교사들은 일선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 마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인 어휘와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례들은 문해력 저하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학업 성취도를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사고력과 사회적 소통 능력까지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사례를 통해 문해력 저하가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흔히 사용하는 일상적인 단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보자리를 별자리로 이해한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한 학생이 기보자리를 별자리로 이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보자리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로 친구를 의미하지만 이를 천문학의 별자리로 잘못 해석한 것은 학생들의 어휘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단순한 오락성 오류가 아니라 기본적인 단어의 뜻을 제대로 유추하지 못하는 학생의 어휘력 저하를 보여줍니다. 족보를 족발 보쌈 세트로 착각한 사례입니다. 한 학생이 족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를 족발 보쌈 세트로 이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족보는 한국 전통에서 가족의 계보를 의미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학생이 이 단어를 음식과 연결한 것은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통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현상은 학생들이 전통 문화와 관련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는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발 자유화를 두 다리 자유화로 이해한 사례입니다. 두발 자유화는 머리카락 규제를 풀자는 의미지만 이를 두 다리와 관련된 것으로 오해한 중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학생들이 단어의 맥락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단어 의미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맥락을 고려하지 못해 단어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자어를 이해하는 데서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한 사례입니다. 한 학생이 금일이라는 단어를 금요일로 착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일은 오늘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한자어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한자어조차 잘못 이해하는 경우는 학생들이 한자어를 학습하고 익히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소통을 방해하며 결과적으로 학습 및 사회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왕복 3회를 이해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체육 시간에 왕복 3회라는 지시를 이해하지 못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왕복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사고력과 지시 수행 능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왕복이라는 개념이 일상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고의 기본 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중식 안내를 짜장면으로 오해한 사례입니다. 체험학습 계획표에 적힌 중식 안내를 보고한 학생이 이를 짜장면을 먹는 안내로 해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식은 점심을 의미하는 표현이지만 이를 특정한 음식인 짜장면으로 오해했다는 것은 학생들이 언어를 맥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문맥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어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명을 모르는 사례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성명을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명이라는 단어는 매우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언어 이해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는 단순한 어휘력 부족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자립적 학습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문해력 부족은 학습 성취도 저하뿐 아니라 사회적 소통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답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21.4%가 시험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을 평가받는 중요한 순간에조차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나타내며 문해력 저하가 학습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사의 도움 없이는 학습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조사에서 약 30.4%의 학생들이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저해하며 장기적으로는 학습 동기와 성취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또래 집단 내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학생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자아 존중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 겪는 문해력 부족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생활에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직장에서의 의사소통, 공공정보를 이해하는 능력,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행사하는 능력 모두 문해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문해력이 부족한 성인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중요한 정보를 오해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사례들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단순히 어휘나 독해 능력의 부족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인 어휘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문맥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디지털 매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생활 습관을 줄여야 하며 학생들이 언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해력은 단순히 학습의 도구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578돌 한글날 기사입니다.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좋은 사연 있으시면 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사연 채택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82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 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